이번 시간에는 베를린 장벽에 그림을 그린 최초의 아티스트 띠에리 누아르에 대한 소개입니다. 띠에리 누아르는 1958년생으로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82년 23살의 나이에 무작정 서베를린으로 이사를 했으며 베를린에 도착한 누아르는 음악가가 되었고 독일 음악 그룹의 멀티 악기 연주자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 누아르는 동료 프랑스 예술가인 크리스토프 임마누엘 보체과 함께 베를린 장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그림은 인근 공사장에서 긁어모은 페인트나 도시 노동자들이 남긴 페인트를 사용했으며 그림들은 작가들이 직접 경험한 우울, 슬픔, 일상의 압박감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베를린 사람들은 누아르의 작품에 대해 경계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부는 그가 CIA에서 일하거나 프랑스 스파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의 잠재적인 재정 지원의 출처에 대해 우려를 했습니다. 따라서 누아르는 독일 민주공화국 국경수비대에게 잡히지 않도록 신속하고 은밀하게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빠른 시간 안에 작품을 표현하기 위해 누아르는 하나의 연속성과 몇 가지 색상으로 인물을 묘사하였으며 그의 상징적인 스타일을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누아르의 작품은 베를린 주민들의 찬사를 받았고 키스에링 등 여러 국제 예술가들을 끌어들인 장벽 주변의 예술적 운동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5년 동안 누아르는 1989년에 무너진 베를린 장벽에 약 6km를 그렸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누아르는 1990년에 설립된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에서 벽화를 제작하도록 초대받은 예술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90년 6월 23일 파괴되지 않고 보존된 누아르의 작품을 베를린 장벽의 33가지 페인트 섹션으로 구성하여 몬테카를로의 호텔 메트로폴에서 전세계 대상으로 경매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그의 작품은 전세계의 컬렉터와 박물관에서 소장하게 되었고 국제적인 인지도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전설적인 아일랜드 락 그룹 U2와 협력하여 더 플라이어와 미스테리어스 웨이스를 포함한 U2 싱글의 커버 아트 및 악텅 베이비의 표지에도 등장하였습니다. 2014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5년 후 누아르는 런던에서 회고전을 개최했습니다. 그해 누아르는 런던의 박물관의 의뢰를 받아 박물관 원형 홀 입구에 벽화를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런던, 로스앤젤레스, 시드니에서 당시 최대 규모의 공공작품 3점을 그렸습니다. 런던에서 누아르는 영국에서 가장 높은 벽화로 여겨지는 악톤에서 37m 높이의 타워블록을 그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는 노스 할리우드에서 15,000제곱피트의 벽화를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누아르는 2014년부터 베를린 비추체에 참여를 했습니다. 연례축제의 일환으로 누아르의 작품은 브란덴부르크 문, 베를린 대성당, 포츠담 광장의 P5 파워와 같은 베를린 랜드마크의 디지털 방식으로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우리나라에도 현재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기에 이런 역사적 현실 속에서 통일의 염원을 담은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한국에 설치되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독일 정부와 외교부 등 관련 기관의 협조로 무상으로 기증이 받았는데 누아르 작품이 바로 그 장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인 2021년에는 골드라는 이름의 10개의 국제도시에서 스포츠에 통합된 힘을 기념하는 띠에리 누아르의 새로운 풀모션 디지털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스포츠에서 영감을 받은 이 종합적이고 새로운 디지털 작품은 이제 도쿄, 서울, 상하이, 모스크바, 런던, 캄팔라, 라고스, 킹스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공공장소의 야외 스크린에 전시되었습니다. 전시된 각 골드 작품은 특정 위치에 따라 완전히 다르며 달리기에서 스케이트보드, 축구에서 골프, 카누, 슬라롬에서 비치발리볼까지 다양한 스포츠를 묘사하였습니다. 그의 밝은 색상의 만화 같은 인물을 특징으로 하는 누아르의 베를린 장벽 그림은 이제 상징적이며 장벽에 반대하는 운동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다른 예술가들의 운동으로 끌어들여서 전체 거리예술 운동의 선구자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 순진하고 귀여운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은 종종 국경에 대한 예술적 항의로 자유의 목소리로서 우뚝 서 있습니다. 독일 통일과 냉전 종식 이후 새로 찾은 자유의 상징이 된 작가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디스코드를 통해 팬들과 소통 및 작품 NFT를 홍보하고 있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댓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작가의 가격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작가의 최고 낙찰 가격은 최근에 나왔는데요. 2021년 3월 9일 크리스티 런던 경매였습니다. 세로가 150cm 정도 되는 대형 작품이었으며 낙찰 가격은 추정가 대비 약 10배가 넘는 4320파운드의 낙찰이 되었으며 이는 5,500US달러, 하나로는 약 6,5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럼 작가의 캔버스 페인팅 작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균 낙찰가는 어떠할까요? 2021년 하반기부터 작가의 작품 가격은 추정가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2022년 평균 낙찰가는 16,000달러가 넘고 있습니다. 캔버스 호당 낙찰가도 마찬가지로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2022년 평균 호당 낙찰가는 3,000달러가 넘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 캔버스 사이즈별 평균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옥션에서 구매가 가능하므로 옥션 가격을 참고하시어 컬렉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프린트 작품 가격입니다. 페인트 작품의 상승과 더불어 프린트 작품도 2021년 상반기부터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며 이제는 추정가보다 3배 높은 수준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띠에리 느와르의 작가 소개 및 가격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거리 예술 운동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이제는 자유와 평화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으며 그의 작품 캐릭터에 점점 빠져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